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저렴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여러분, 저희가 예전부터 예측해왔던 이슈들이 대부분 맞았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그때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 몇몇 계실 텐데요. 2021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그동안 그래픽카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올 한 해를 조금 빨리 돌아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엔비디아 RTX 4000번대 출시, 이더리움의 POS 전환 이슈에 대한 소식 등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픽카드 가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려갈지, 또 앞으로 그래픽카드 시장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비대면 재택교육과 근무가 늘어났고 반도체가 필수적인 각종 컴퓨터와 통신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죠.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물자 배송 문제까지 더해져서 반도체는 더 극심한 부족난을 겪었죠.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 커졌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자들이 생겨났고요.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페이팔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시작한 11월, 한 달 만에 비트코인은 11,000달러에서 16,000달러로 11월 말에는 19,000달러 이상으로 올랐죠. 게다가 지난 3월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활용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펀드인 ETF를 19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다른 나라도 아닌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비트코인에게 문을 여는 등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이슈들 때문에 암호화폐 시세가 폭등세를 탄 것입니다. 아니, 반도체가 부족한 건 그래픽카드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이슈들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이런 이슈들이 그래픽카드 가격에 꽤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에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나올수록 이더리움을 채굴하고자 하는 채굴업자들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전용 채굴기가 있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그래픽카드로만 채굴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그래픽카드 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 시리즈, AMD 라데온 60 시리즈 등 고성능 그래픽카드들이 모두 채굴 시장으로 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기업과 국가가 나서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4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게이머들을 위해서 그래픽카드를 만들었다며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인 CMP30HX를 출시해 게임과 채굴 시장을 나누려는 투트랙 전략을 내놓기도 했고, 지난 5월에는 그래픽 칩셋과 펌웨어 등 하드웨어 차원에서 이더리움 연산을 제한한 일명 LHR의 출시를 선언하면서 그래픽카드 가격 인하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를 채굴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정전 등 온갖 사회적 문제가 터져나오자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죠. 특히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비트코인 거래 제한 및 채굴 금지 조치를 내놓았는데,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가 차원에서 단속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암호화폐 채굴을 향한 전 세계적인 제재 이슈들 때문에 2021년 5월까지는 활활 불타오르던 코인판이 반짝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순식간에 반토막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채굴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해외 중고 시장에는 중국발 채굴 그래픽카드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채굴업자들의 수요를 기대하던 일부 악덕 용팔이들도 암호화폐 가격이 뚝 떨어지자 쟁여놨던 물건을 풀면서 실제로 당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었죠. 이때가 아마 해외 직구 가격보다 국내 재고 구매 가격이 더 저렴했을 거예요. 참, 하늘도 야속하지 얼마 못 가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그 질병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공장의 셧다운 문제가 있었죠. 중국과 말레이시아 생산기지가 부분적으로 폐쇄가 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고, 이 때문에 RTX 30 시리즈가 극소량만 공급되면서 고가 라인인 RTX 3080을 제외하고는 그래픽카드의 C가 말랐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븐 코인의 등장입니다. 채굴 제한 버전인 LHR 제품에서도 온전한 해시값을 유지하면서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그래픽 카드들까지도 채굴 시장에 빨려 들어갔죠. 하다하다 암호화폐 채굴 제한 기능을 우회해서 채굴 성능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NB 마이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덕분에 LHR 버전 그래픽 카드들까지 싹 쓸려갔죠. 채굴로 인한 비정상 수요가 많아지자 엔비디아에서는요, 이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형 GPU인 RTX 2060을 추가로 생산하기도 했는데요. RTX 2060은요, TSMC 12나노 공정 제품이라서요, 상대적으로 주문이 몰리는 애플, 퀄컴, AMD 등 TSMC 7나노, 5나노 공정 제품보다 생산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여지없이 채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영상에서는요, 코인 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채굴업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그게 얼마든 최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현재 약 7,200만 원이고요. 이더리움은 약 540만 원 선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채굴업에 뛰어들 만하죠. 가뜩이나 없는 재고를 하나씩 모아서 채굴업자들에게 넘기는 브로커들과 그걸 좋다고 웃돈 주고 대량으로 쓸어가는 채굴업자들 때문에 아직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갈 만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인텔의 그래픽카드 출시 소식입니다. 인텔은 2022년 1분기부터 새로운 브랜드 아크를 내세워서 고성능 그래픽 칩셋인 알케미스트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그래픽카드 시장에 진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물론 인텔에서 암호화폐 채굴 제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조금 많이 걱정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분명한 건 현재 엔비디아가 그래픽 칩셋을 독점 공급하다시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인텔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는 점은 현재 그래픽카드 시장 공급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내년 2분기로 예정된 이더리움 2.0의 출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더리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코어 개발자인 팀 베이커와 제임스 핸콕이 2022년 5월로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EIP4345 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내년 5월까지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이더리움 1.0과 이더리움 2.0의 통합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난이도 폭탄 시점을 그 이후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채굴 난이도를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서요,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블록을 채굴할 수 없게끔 일명 빙하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기존의 작업증명 채굴 방식에서 보다 더 친환경적인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지분증명 방식은요, 채굴을 통해서 증명하는 작업증명과는 다르게 별도의 채굴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코인을 많이 가질수록 의사결정 권한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내년 2분기까지 상하이 업그레이드 등이 완료가 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소모되던 엄청난 수의 그래픽카드와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탄소 배출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는요, 미국 금융시장의 진출과 미국이 허용하는 암호화폐 이슈들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1분기 인텔 그래픽카드 출시, 2분기 이더리움 POS 전환, 3분기 지포스 RTX 40 시리즈의 출시 등 긍정적인 사안들을 통해서 그래픽카드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내년 2022년 하반기에는 이 영상이 성지로 떠오를 겁니다. 제발! 제발!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행바!